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적 사건 9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잘 쉬셨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임진왜란이라는 조선시대에 아주 중요했던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는요, 이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결국 어떤 나라가 이기게 되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조선이 이겼다고 했죠. 자,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요, 조선도 그렇고, 중국의 명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모두에게 사실 아픔만 남은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조선이죠. 왜냐하면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조선에 일어난 나쁜 일들을 살펴보면요. 전국의 땅 3분의 2가 못 쓰게 되었어요. 자, 조선은요, 농사를 짓는 농업 국가였어요. 그래서 조선에게는 정말 슬픈 일인 거죠. 자,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당연하죠. 전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 인구를 살펴보면 약 1,400만 명이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선 인구를 살펴보니까 약 1,060만 명이에요. 정말 많이 줄었죠. 약 350만 명 정도의 인구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기 있는 이 인구는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어때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겠죠. 많이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350만 명 정도의 인구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뭡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구가 적죠? 그리고 아까 땅을 많이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농사를 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없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조선시대에서요,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바로 농사, 즉 농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양반제도도 중요하고 민본사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농사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니까 죽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네, 굶어 죽은 사람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먹을 게 없어서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요, 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휴, 정말 힘들었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쁜 점, 바로 신분제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뭡니까? 뭐, 왕, 양반, 보통 사람, 노예, 이렇게 나뉘는 것을 신분제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부가 돈이나 곡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곡식을 많이 주면,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뭐 평민이라고 합시다. 평민인데 곡식이 많아서 곡식을 많이 주면, 너 이제 평민 하지 말고 양반해. 이런 식으로요. 돈이나 비싼 물건을 줘도 당연히 이렇게 신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또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도 신분을 상승시켜 주었어요. 아, 너희 전쟁에 참여했어? 일본군 많이 죽였어? 오케이. 너희들 신분 상승.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신분제가 당연히 약해지게 되겠죠. 아, 왜 이래? 무너져.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신분제가 사라지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두 똑같으면, 모두 평등하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500년 전에는요, 이 신분제가요,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사회가 불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문화재도 많이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경복궁, 창경궁, 서울에 있죠? 이런 왕이 살던 궁궐도 불에 타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만든 거는 전쟁 뒤에 다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선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조선왕조실록도 사라질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활자도 일본군이 많이 가지고 갔어요.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려시대 이야기 할 때 도자기 이야기를 했죠. 도자기가 정말 예쁘다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 조선의 도자기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을요,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요? 일본군들이 와서 조선의 도자기를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요, 도공이라고 해요. 이 도공들도 일본군들이 데리고 갑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전쟁이 꼭 나쁜 것만 주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전부 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조금 중요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쟁 때문에 그동안 국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쟁 전보다 무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폭탄이고요. 여기는 대포.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른 민족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더 강해졌고요. 자, 특히 이 전쟁을 도와준 명나라와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랑 아니 좋아해요. 명나라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많이 부끄러운가 봐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중국의 유명한 군인이죠. 관우. 관우를 신으로 믿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마 이 관우가 싸움을 잘하니까 이 관우를 신으로 믿으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양, 서울을 비롯한 여러 곳에요. 관우묘, 묘는 무덤이죠. 예, 무덤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제사를 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동묘라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이 동묘가 바로 관우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은 가봤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일본입니다. 자, 일본에도 당연히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자, 첫 번째는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식량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 돈과 식량은 누가 만들어서 줍니까? 당연히 일본 백성들이 만들어서 주는 건데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조선에서 잡아간 도공, 즉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데리고요. 도자기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는데요. 이때 이 도자기들은요. 서양 사람들이 이 도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조선의 활자 기술을 통해서 활자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책을 더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명나라인데요. 중국에도 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 조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좀 도와줘라고 해서 명나라가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많은 수의 군대를 보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전쟁을 할 때 군대를 보내려면 당연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과 사람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돈과 사람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나라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국방력이 약해집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썼어. 힘이 없어. 이렇게요. 자, 국방력이 약해지니까요. 북쪽에 여진족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 이 이자성, 제가 사진을 찾지 못했어요. 이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네,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고 또 여진족들이 다시 공격을 하면서 이 명나라는 결국에는 네, 멸망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임진왜란은요, 17세기 동북아시아의 국제 상황에 큰 영향을 준 중요한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재밌었나요? 자, 두 번째는요, 임진왜란의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볼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대신에 많은 사건과 또 영웅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임진왜란 때 유명했던 장군 이순신, 그리고 우리 부산 쪽에서 유명한 송상현 공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동래부사 송상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동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자, 동래 기억이 나시나요? 자, 동래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 여기 동래가 있죠. 네, 그래서 4호선과 1호선이 만나는 지점에 동래가 있는데요. 동래는요, 사실 그 파전이랑 삼계탕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여기서 식사해 보셨어요? 파전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래는요, 임진왜란 때 큰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자,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에 일어났는데요. 일본군이요, 동래 지역에 왔어요. 자, 일본군은 처음에 어디로 들어왔죠? 부산에 있는 바다를 통해서 오니까 당연히 동래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큰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아, 말이 안 통하니까 한자로 써야겠어. 네, 그 시대에는 일본도 한자를 썼고, 우리 조선도 그 한글이랑 또 한자도 쓸 수 있었어요.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서 이제 글로 씁니다. 자, 일본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열어줘. 나는 서울로 갈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송상현이 이렇게 써서 보여줍니다. 나의 대답은 하나. 싸워서 죽기는 쉽지만 길을 빌려줄 수는 없다. 즉 무슨 뜻이에요? 싸우다가 죽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이순신이 아니라요, 송상현입니다, 여러분. 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송상현도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싸웠지만 일본군은 정말 강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송상현이요, 사실은 죄송해요.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 이 송상현은 적들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못 지키는 것이 너무 아쉽구나 하면서 결국은 송상현과 많은 조선 사람들은 죽게 되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 동래성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동래성 전투를 잘 기록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나누면요, 요 앞에는 전쟁 전, 그리고 이 뒤쪽은요, 전쟁 후를요, 같이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나중에 이쪽 부분과 그리고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특히 요 사람 좀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네. 자, 어쨌든 자, 송상현은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송상현은요, 이렇게 군복을 입고요, 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송상현은요, 군인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동래부사라고 썼잖아요. 동래부사는 요즘으로 치면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시장은 군인이 아니죠. 그럼 이때 동래를 지키는 사람은요, 이각이라는 장군이 동래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 동래는 내가 지키고 있었지. 이렇게. 그런데 이각은요, 여기 보이십니까? 네, 말을 타고요, 열심히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너무 슬프네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때 일본군들의 전투 경험은 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창을 들고 또 공격을 하기도 했고, 여기 총들이 보이나요? 네, 총을 가지고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칼을 가지고도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은 국방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붕 위에 두 여자와 한 남자가 보이죠. 자, 이 두 여자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녀, 두 명의 여자라고만 적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서 돌이나 기와, 자, 기와가 뭡니까? 이 지붕에 있는 이 돌들, 이거를 기와라고 합니다. 기와를 던지면서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은 무너지고요.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동래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송상현공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송상현은 관복, 즉 왕을 만날 때 입는 옷을 이렇게 입고요. 북쪽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하게 됩니다. 자, 북쪽엔 누가 있을까요? 북쪽에는 한양이 있어요. 자, 한양엔 누가 있죠? 왕이 있죠. 그래서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네, 절을 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송상현 말고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싸우다가 같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망간 이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살았어. 아유, 살았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화가 나서요. 저놈의 목을 베어서 죽여라! 이렇게. 아유, 싸우다가 죽을 걸.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각의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임전무태 기억하시나요? 싸울 때는 도망가면 안 된다. 네, 특히 군인은 더 도망가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동래읍성에 싸움이 있었던 곳은 남문인데요. 이제 이 남문은 없어져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래읍성의 북문은요,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북문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는 동장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동장대에서는 저는 멀리까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적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동장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인생문이라고 하는데요. 동래 지역에서 이 문을 통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해서 인생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래 지역에는 임진왜란과 관계가 있는 장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4호선을 만들 때요, 이 동래역 근처에서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의 뼈와 유물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하철 4호선에 가면요, 작은 박물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동래와 그 다음에 지하철 4호선 동래역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패의 장군 이순신, 드디어 이순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순신은요, 세종대왕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위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순신의 할아버지는요, 양반으로 정부의 관리였는데요. 하지만 이순신은 저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반이 아니라 무반, 군인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잘생겼나요? 자, 그런데 28살에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아이고, 괜찮말? 그 바람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고요. 4년 뒤인 32살, 즉 1576년에 합격해서 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군인이 된 편입니다. 자,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591년에 이 전라도 지역의 해군의 장군이 되었는데요. 장군이 된 이순신은 일본군들이 공격할 것을 예측하고요.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야, 일본군이 공격할 것 같아. 우리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아. 정말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1592년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순신은 배를 타고 가서 일본 분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싸우자라고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특히 이때 유명한 것은 거북선이라는 배였는데요. 어우, 무섭게 생겼나요? 자, 이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 즉 쇠, 철로 만든 배예요. 선생님 이거 다 나무 아니에요? 여기 위쪽에 이 지붕 여기 위를 다 철로 만든 거예요. 자, 이 배선은요, 대포를 쏘고요, 매우 튼튼한 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북선은 다양한 전투에서 승리하였는데요. 이순신이 이 거북선의 첫 번째 모양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전투,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전투 이름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전투에서 이순신은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그 덕분에 이쪽의 전라도 지역은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1597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순신은 그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왜냐하면 이순신의 능력을 질투한 다른 장군과 정치 세력들이 우리는 이순신이 싫어요 하면서 이순신을요, 네,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특히 원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순신의 능력을 진짜 질투했어요. 이순신 혼자 잘난 척하고 진짜 싫어, 이렇게 질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요, 이순신 나빠요.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벌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선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이순신이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조도 조금 무서운 거예요. 이 이순신이 왕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죄송해요. 이 내용은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순신은 감옥에 들어가고 가장 높은 장군에서 가장 낮은 병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너 이제 장군 아니야? 나라가 위험한데, 이렇게 서로 싸울 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순신을 질투했던 원균이 해군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아하하하하, 이제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데 원균은 능력이 없었고요, 싸우는 방법을 너무 몰랐어요. 야, 싸움은 사람만 많으면 돼. 아이고,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요, 결국 이 칠천량이라는 바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본의 군대에 공격을 받게 되고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많은 배와 군대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국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죽었어. 내가 왜 죽지? 자, 그러면 이제 선조는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미안하구나. 다시 와줘. 이렇게 하면서 이순신을 다시 불러서 해군을 맡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칠천량이라는 곳에서 배가 대부분 다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해군은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사는 120명, 배는 12척, 12개밖에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배도 없고 너무 슬프죠. 자, 그래서 선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순신, 이제 해군은 망했으니까 해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이순신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저에게는 12개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마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군을 포기하면 적들은 배를 타고 금방 서울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오겠죠? 네. 또는 이쪽으로 해서 육군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우리 배의 숫자가 적지만 제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적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자! 라고 하면서 싸움을 하러 갑니다. 와, 멋져. 멋지나요? 선생님은 멋지다고 생각하나요? 자, 그래서 1597년 9월 드디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군함 133척이 다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자, 조선에는 그때 배가 12개밖에 없었어요. 자,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잘 들어. 너희들이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을 만큼 열심히 싸우면 결국 살 수 있을 거야. 대충대충 하면 죽게 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도라는 곳의 이 앞바다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순신의 배, 여기가 일본군의 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해남, 여기가 진도예요. 근데 이 사이에는 울돌목이라는 이 바닷길이 있어요. 자, 이 바닷길에는요, 파도가 너무 빨라요. 파도가. 그래서 이 파도에서요, 소리가 나는데요, 응애, 응애,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울돌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자, 울돌목에서 이 조선의 배는요, 요렇게 일자 형태로 길을 지키고 있었고요. 일본군은 이 울돌목이 파도가 빨랐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기 있다 공격하면서 와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자, 파도의 방향이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들의 배들은 흔들리고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고요. 결국 이렇게 자기들끼리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순신은 공격을 해서 적의 대장 구르지마를 죽이고요. 적의 배 133척에서 31척이 부서지고 많은 적들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 해군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를 우리는 명량해전 또는 명량대첩, 명량에서 크게 이겼다는 뜻으로 명량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듣게 된 백성들은 너도 나도 모두 해군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조선의 해군은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여기까지 좀 더 할게요. 이제 마지막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1598년 11월 7년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죽게 되거든요. 아유, 죽음 앞에서 다 의미 없어 하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더 이상 싸움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아유, 우리도 그만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 진린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제 일본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냥 보내주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 일본을 그냥 보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순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보내면 적들이 또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러면 또 조선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순신은 여기에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명나라 장군 진린을 설득합니다. 아, 진린 장군 같이 싸웁시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싸움을 하기로 합니다. 자, 500척이 넘는 일본 배들이 마지막 싸움을 하기 위해서 노량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조선의 배는 약 60척, 그리고 일본의 배는 500척이었어요. 심한 전투 끝에 일본의 배는요, 이렇게 450척이 부서지고 남해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가야겠죠. 그래서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적군의 배를 쫓아가게 됩니다. 쫓아가자! 아, 그런데요, 어딘가에서 탕!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순신이 일본 군인이 쏜 총을 맞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죽기 전에 이순신은요, 자기가 죽으면 병사들이 무서워할 것을 걱정했어요. 아, 지금 내가 죽으면 병사들이 걱정한다.
그래서 방패로 이순신을 가리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돌아가십니다. 병사들은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순신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투를요, 노량에서 일어난 전투라고 해서 노량해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7년 동안 계속되었던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순신의 이 전투가 전쟁의 마지막이 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과 중국, 일본은요, 긴 역사 동안 서로 간에 전쟁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무서운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고, 협력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면서 다른 나라의 입장을 알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이 임진왜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잘 공부해서 나중에 시험 칠 때 잘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공지사항 과제 꼭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